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예, 오늘은 풋드랍, 조카수, 발목이 안 올라가야 하는 그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카수의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 말초신경계 질환, 근육병 이렇게 크게 이제 원인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중추신경계 질환에서는 이제 마비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죠. 중풍, 그다음에 드물지만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 그다음 아마트로피 레트로스클레스, 루게릭병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병이죠. 아주 드물지만 이제 있을 수 있고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일로패스의 그 척수증, 뇌와 혈이 그 척수가 이제 연결된 척수가 눌리는 병이죠. 척수증이 있을 때 이제 풋드랍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초신경계 질환에서는 L5 레디큐로패스를 일으키는 제어신경근 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추간판 탈출증이나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그 풋드랍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또는 저 예상이나 또는 뭐 그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수루 또는 그 고관 엉덩이에다 이제 주사를 맞고 나서 드물게 좌골신경에 병증이 나타나서 그 풋드랍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원인으로서 이제 비골신경이 낭종이나 어떤 종양에 의해서 또는 그 그런 거 없이 오래 쪼그리고 작업을 하거나 뭐 그렇게 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해서 눌려서 비골신경 병증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병이 있을 때도 그 자골신경 병, 풋드랍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런 근육병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그 풋드랍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근약증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건 중추신경이 질환일 때도 이제 풋드랍 자체가 큰 하나의 증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큰 주증상으로 이제 제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감별 진단하는데 그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척수증이나 뭐 ALS 같은 경우,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또 아주 드문 병이기 때문에 그 병 자체를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그 풋드랍을 주증상을 해서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단하는데. 그렇지만 제오신경근 병증이나 비골신경행 마비에 의한 경우에 풋드랍이 오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치료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꼭 감별 진단을 조기 해줘야 되는데, 뭐 추간판 탈출증이나 아니면 협착증에 의해서 풋드랍이 왔다고 하면 그것은 즉각적인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이제 페로니알 뉴로패스는 이제 대개는 압박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치료하면서 경과를 보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조기에 감별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근전도 검사를 하더라도 초기에는 그 감별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학적 검사로서 두 개를 감별 진단하는 검사 위주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드랍이 왔을 때 증상을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이제 풋드랍의 원인이 그 주된 원인이 신경근 병증이나 비구신경 마비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지 방사통을 호소할 수가 있겠고, 그 아랫다리 위측에 이제 근육 감각이 저하되거나 뭐 저리는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디스크임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나 하지 방사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감별 진단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주된 증상이 이제 그 발목이 안 올라간다.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주요 증상이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신발이 잘 벗겨진다.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슬리퍼 같은 걸 신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걸을 때 발끝이 걸린다. 발이 끌린다. 그래서 신발 앞부분이 잘 닳는다. 뭐 그렇게 호소할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발을 자주 삔다. 발목이 자꾸 넘어간다. 라고 이제 그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제 보행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발목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관절과 무릎을 과도하게 위로 올려서 이제 걷는 그런 대칭적인 보행 패턴을 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몸을 반대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걸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서서히 이제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되는데, 그것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발 뒷자마다 발바닥이
바로 이제 바닥을 치기 때문에 걸을 때 철부덕 철부덕 소리를 내면서 걷는 경우도 또 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풋드랍이 있을 때 그 어떻게 이제 진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추신경계 질환일 때는 이제 병력상 이제 스트로크 이벤트가 있죠. 이제 이렇게 어느 날뭐 의식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의식을 잃는다거나 갑자기 이제 또 상하지 마비가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뭐 심한 두통을 느낀다든가 그런 병력 갖고 이제 우리가 중추신경계 질환을 뭐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질환일 경우에 특징적으로 심부 건반사가 이제 항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적 반사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데, 어쨌든 중추신경계 질환일 경우에는 MRI 검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데피니트한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겠고요. 말초신경계 질환일 경우에는 병력상 이제 뭐 갑자기 그 풋드랍이 올 수도 있고 서서히 올 수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뭐 허리 디스크에 의한 경우나 협착증에 의한 경우라면 서서히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예, 그리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대개 통증을 동반하는데, 이렇게 통증도 동반되지 않고 또 갑자기 이제 풋드랍이 오는 경우에 그때 이제 그 감별 진단이 어릴 때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근력 검사를 하게 되면 발목 신전, 발목 내번, 인버전, 고관절 내전을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그 디스크에 의한 거냐, 비굴신경에 의한 풋드랍이냐를 감별 진단한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데피니트한 검사가 되는데, 아주 발병 초기에는 근전도 검사도 애매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학적 검사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공명 검사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허리 디스크나 뭐 그런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뭐 무릎 주변에서 비굴 신경이 뭐 눌리거나 또는 누르는 종양을 확인하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육병인 경우에는 대개 이제 병력상 이제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적이 광범위하게 대칭적으로 근약증이 발병을 하게 되고, 자, 근력 검사를 하게 되면 광범위하게 여러 관절에서 근력 약화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근전도 검사에서도 그 근육병 특유의 소견을 보일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뭐 근육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데피니트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를 이제 이학적 검사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풋드랍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이학적 검사상 허리 운동성 검사를 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피고 제끼고 돌리고 해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허리 운동성이 보이는지를 검사하는 건데, 대개 이제 디스크에 의한 경우라면 허리를 구부리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만약에 협착증에 의한 경우라면 허리를 뒤로 제낄 때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저림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제끼는데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력 검사로서 이렇게 발목의 신전 검사, 발가락의 신전 검사, 발가락 굴곡 검사, 발 네번 인버전, 그 다리 내전, 인터널 로테이션, 그다음에 고관절의 에비덕션, 10 에비덕션 검사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요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병 초기에 신경근 병증과 그 비굴신경 병증을 확실하게 이제 감별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거 위주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부 건반사는 당연히 건반사를 하고 하면서 이제 호프만 사인, 앵코클로너스, 바빈스키 사인 같은 벽적 반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학적 검사 소견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굴신경 마비가 된 경우하고 L5 레디큘로패스 신경근 병증이 일어난 경우가 아주 감별이 어렵고, 그렇지만 꼭 감별해야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굴신경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대개 무릎을 신전 피는 근력은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지만, 발목을 신전, 위로 올리는 거, 발목을 위로 올리는 거에 신전에 근약증을 보이게 되고, 엄지발가락 올리는 것도 근약증을 보이게 되는데,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것은 정상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심부 건반사는 다 정상 소견을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좌골신경 마비에 의한 경우에는
역시 이제 발목 신전에는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무릎 신전에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발목 신전에 발목을 올리는데 근약증을 보이고 엄지발가락 올리는데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구부리는 것이 되냐 안 되냐 갖고 비골신경병증이냐 자골신경병증이라고 감별 진단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L5 레디큘로패시 디스크나 초갑 협착증에서 제후신경근 병증이 일어나는 경우에 무릎 신전은 역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발목 신전 근약증 보이고 엄지발가락도 잘 안 올라가고 엄지발가락 구부리는 거는 이상 소견 보이지 않고 심부 건반에서 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 검사만을 본다면 페르니아 비골신경병증이랑 제후신경병증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그때 이제 요 검사 발을 인버전하는 4번 하는 검사를 추가하고 다리를 전체적으로 내전시키는 이 검사를 추가함으로써 이것이 요 두 검사가 비골신경병증이냐 제후신경근병증이라를 감별하는 포인트가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힙 에비덕션이 되냐 안 되냐 갖고도 할 수가 있는데 힙 에비덕션보다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더 정확하고 이게 검사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하는 그 동영상을 2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쪽 발목 위로 올려보세요. 발목을 못 올립니다. 힘이 안 가고 이쪽 올려보세요. 예, 힘 잘 가고 힘 빼시고 이쪽 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인버전입니다. 잘하시네요. 더 세게, 저항에서 잘 견디고. 네, 좋아요. 네, 이쪽 발 안쪽으로 밀어보세요. 잘 힘이 없네요. 더 세게 밀어보세요.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힘 빼시고. 그다음에 이쪽 발을 이렇게 축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인터널 로테이션. 돌려보세요. 더. 네, 좋아요. 이쪽 발 안쪽으로 축으로 돌려보세요. 잘 못 돌립니다. 더 세게 돌려보세요. 네, 힘이 안 가네요. 네,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네, 똑같이 풋드랍을 주스로 맞던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발목 위로 올려보세요. 네, 이쪽 발목이 안 올라갑니다. 더 안 돼요. 다시 이쪽 발 발목 쭉 올려보세요. 네, 이쪽 발 잘 되고 다시 이쪽 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인버전, 잘합니다. 더 세게, 더. 네, 좋아요. 네, 이쪽 발 안쪽으로 밀어보세요. 인버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안쪽으로 가는 게 또 이렇게. 네, 더 세게. 있습니다. 네, 좋아요. 힘 빼시고 이쪽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보세요. 인터널 로테이션입니다. 더. 정상 소견. 네, 좋아요. 이쪽 다리를 이렇게 안으로 돌리는 거예요. 돌려보세요. 더. 네, 좋아요. 힘 좋네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서 보면 먼저 보여드린 비디오에서는 그 인터널 로테이션 인버전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L5 레디큘로패시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보여드린 비디오에서는 인버전하고 인터널 로테이션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페로니얼 뉴로패시라고 진단을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자기 공명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허리 디스크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4번하고 5번 사이에서 이렇게 디스크들이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그런 소견을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풋드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견을 안 보인단 말이죠. MRI를 찍었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비골신경마비랑 진단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무릎에 MRI를 찍게 되면 비골신경 주변에 이렇게 낭종이 있거나 낭종이 있어서 신경을 누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릎 초음파 검사를 되게 되면 그 비골신경 마비임에도 불구하고 정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비골신경에 부어 있는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비골신경 주위 또는 비골신경 내에 결절종 또는 종양이 보이는 소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골신경이 있는데 비골신경 주변에 내에 신경 내 결절종이 있어서
이렇게 낭종이 신경을 누르는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그 신경내 결절종이라는 것은 신경 속에 이제 물주머니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결절종이 이렇게 신경을 누르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는 경우고요. 이 모든 그 경우가 다 이제 풋드랍을 주로 왔던 환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비골신경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비골신경이 부어 있는 까맣게 부어 있는 것을 보이는 소견입니다. 정상적인 소견은 이렇게 얇게 보이는데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고요. 모든 환자들이 다 그 풋드랍을 주소로 저희 병원 내원했던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비골신경 병증이냐, 그 제후신경근 병증이라는 감별 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근전도 검사는 신경전도 검사하고, 그러니까 전기 자극을 신경에 해서 신경의 반응을 보는 신경전도 검사하고, 특별한 바늘을 근육에다 이제 찔러서 근육의 어떤 변화를 보는 침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개 한 3주 정도가 경과되게 되면 신경전도 검사에서도 전도 속도가 감소되는 비정상 소견을 보이고, 그다음에 침근전도 검사에서 바늘을 찔렀을 때 비정상 자발전이라는 게 이제 출현이 돼서 그거 갖고 이제 우리가 데피니트하게 비골신경병증이냐 아니면 제후신경병증이라 감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 급성기에는 신경전도 검사가 정상으로 보이게 되고, 침근전도 검사에도 거의 뭐 이제 정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비정상 자발전이가 보이지 않고 힘을 줬을 때 뭐 이렇게 운동 단위가 감소되는 그런 소견만 갖고 이제 진단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하고 추정 진단만 가능합니다. 이게 추정 진단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근력 검사가 상당히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풋드랍이 왔을 때 풋드랍이 왔을 때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어떤 경우들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게 1차적인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인 치료로서 이제 물리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는데, 물리치료 시에는 이제 전기 자극 EST 전기 자극 치료를 전경골근이나 비골근에서 그 마비된 근육이 을 자꾸 전기 자극을 시켜서 마비된 근육의 위축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보조기, 발목이 자꾸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발목이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하지 보조기를 착용시켜서 발목을 보호하고 보행 양상을 좀 개선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꾸 추가적으로 이제 발목의 인대 손상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해주는 그런 보조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풋드랍 조카수에는 이제 이런 중추신경계 질환, 말초신경계 질환, 근육병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제후신경근 병증이냐, 페리니알 비골신경 병증이냐를 감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유는 초기의 치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 두 개를 MRI를 찍거나 근전도 검사를 하더라도 상당히 애매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학적 검사를 철저하게 하면 초기 아주 쉽게 감별 진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